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즐겨나가고 포트폴리오도 구성해 나가면서 실전 투자에 걸맞게 여러분들에게 또 수익 실현 의견도 드려가면서 잘 지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국내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저는 좀 상당히 좀 바쁘기도 하고 여러분들보다 많이 불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예요.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고 아침에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하고 또 의견도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뭐 우리가 수익이 나면 모조리 저는 다 땡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좀 바빴어요. 심텍 정리하랴, GKL 정리하랴, JNTC 정리하랴. 아주 그냥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삑삑삑삑 울려대기 때문에 또 기분이 좋은 알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버라는 과정이 있긴 하겠지만 심텍하고 GKL, JNTC 모두 오늘이 저는 수익 실현하는 시그널은 분명히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도 이제 벌써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수익 실현 의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이 8월 8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워킹데이당 매일같이 하루씩 한 개씩 우리가 수익 실현을 갖다 진행해 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항상 케어맨이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게 포트폴리오 순환 매매이고 우리가 매달 일정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소소하게 안 좋은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때가 되면 다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들 케어링 서비스를 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올해는 가급적이면 어떻습니까? 손조리기를 거의 드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여러분들께서 그걸 잘 못하시는 걸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제가 손절 의견도 진행하면서 했는데 대부분 분들께서 그걸 참 정리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파워풀하게 얘기하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들을 2025년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많은 또 관심과 또 채널에 대한 소개 또 그런 머니케어 스쿨 회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회원 하지 마세요. 머니케어 스쿨 회원 하세요. 그게 더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셀프 처리가 가능하신 분들은 일반 회원하셔도 괜찮긴 하겠는데 꼭 고수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을 받아가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종목 스터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좀 포커스 잡고 있는 종목은 고용입니다. 고용 같은 경우는 저는 앞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용 같은 경우는 뇌수술 로봇 같은 경우는 고용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회사인데 거기서 지금 계속해서 뇌수술 로봇에 대한 쉽게 말하면 우리 노하우라든지 또 신기술하고 또 시장 개척 이런 내용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그런 고용이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떠냐라고 한다 그러면 반도체 IoT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양호한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회사가 나쁜 모습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고용이 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글쎄요, 그리고 납을 도포하는 기술이죠. 이게 주력이라고 좀 생각을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들은 큰 수익이 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약간 지금 현재 시대로 보게 되면 약간 점차적으로 좀 사양 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 뇌수술용 의료 로봇 요거 출하를 기점으로 해서 고용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진출이라든지 일본 진출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또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물론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고전을 치렀습니다. 자, 올해도 한번 그래도 도전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5,100원에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충분히 제가 볼 땐 드리블 할 수 있는 구간에 있어서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재미나게 또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이 하반기, 즉 3분기, 4분기 쪽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 특히 이 부분이 이제 로봇 수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영업이익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인데 하반기 모습이 거의 뭐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살짝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뇌수술 로봇 FDA 승인 이 이슈로 주가가 쫙 치고 올라왔다가 그동안 어떻게 돼서 사업을 또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살짝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내려왔는데 추가적으로도 하락 모멘텀이 있다기보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보면 실적적으로 보게 되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갖다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해 이쪽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주가가 한 거야. 꿀꿀하게 눌렸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고생을 좀 했으나 그것도 우리가 또 6개월 만에 잘 또 극복을 해내는 그런 또 과정을 겪어 왔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종목도 스몰캡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FDA 승인 이슈로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점 이상으로는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여기 지금 매물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5,000원 정도 수준에서 여기 17,000원 정도 수준만 가도 우리가 기본적인 수익을 충분히 롱숏 거래로다가 충분히 커버링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도 있고 전환 시그널도 다 들어왔고요. 그리고 설사 여기 좀 아래로 끌고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중 20%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평단 조절하면서 여러분들 비중 관리해주면 좋은 또 결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까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대부분 또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합니까? 이제 사실은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보면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지만 앞으로 가면서 주가가 확장 수축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방이 많겠습니까? 상방이 많겠습니까? 눌리면 매수 들어오고 눌리면 매수 들어오고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3분기 실적이 예상 가이던스대로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현재까지 가이던스는 어떻게 돼요? 우상방을 갖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에 대해서 신규 편입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세 종목을 정리했기 때문에 아주 저는 원래 오늘 한 두세 종목 정리를 원래 하고 싶었는데 딱 때 맞춰서 주가가 올라와줬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게 포트폴리오를 신규 개편하지 않았다는 그런 상황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어제 좀 편입을 했죠. 69,600원에 매수를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잘 안 들어오더니 오늘은 또 들어오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비중 20%고요. 저는 19일 날 일단은 펀드 원자력 관련된 펀드가 또 새롭게 설립이 되는 ETF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거 진행되는 과정도 있을 거고요. 사실 뭐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업황이 나쁘진 않잖아요. 그동안 주가가 좀 눌려왔던 것들은 급등했던 것에 대한 뭐 보상작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61 이평까지 충분히 내려왔고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뭐 아주 높은 구간을 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보는 전고점 사이에서만 플레이 해주면 된다. 우리가 뭐 엄청나게 뭐 신기록 경신해가는 그런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차익물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보인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또 그런 또 재미를 또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길게 가야 3개월 안쪽에 승부 낼 건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갖다 잘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거는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 하고요. 현대건설만 보유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즐겨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렸다가 좀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딱 이게 받아주고 딱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3분기 가기 전에 저는 정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현대 지난번에 진천인가요? 그쪽에서 공사하던 것들 이제 손실분이 또 반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쪽은 뭐 주가 상승 여력에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고요. 금리 또 인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건설업에 또 나쁠 만한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미국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거. 사실 뭐 제가 볼 때 현대건설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대비해서는 좀 많이 주가가 올라온 건 분명히 맞아. 우리가 여기서 거래를 하고 그 사이에는 거래를 못 해가지고 말입니다. 좀 앵그리버드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주식이라는 건 높은 점에서도 거래하고 낮은 점에서도 거래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SK바이오팜 이 종목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요거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되죠. 2분기 여기 영업이익 나온 부분 있죠.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최근에 보면 급등했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비해서 한번 영업이익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출 부분은 이 부분이 어떤 것들이냐면 SK바이오팜이 미리 미국에 어떻게 돼요? 6개월치 재고로 다 재워놨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판매가 또 잘 되면서 엑스코블이 영업이익률도 증가되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졌다. 무엇보다 전 상당히 중요했던 건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럴 거냐?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과거 대비해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좋겠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좋아지는 것들이고 하나 더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중국 진출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가 부분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급등을 했다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오늘은 분명히 아니면 틀림이 없는데 3분기 실적이 어떻게 전분기 대비 상당히 많이 빠진다 뭐 이런 이슈가 분명히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실적이 나쁜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우리 다시 공략을 하겠다. 우리 지난번에 9만 원 정도에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만 원 언더 내려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공략을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것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종목을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쭉 가다가 이거 팡 치고 올라가는데 이런 건 버려도 돼요. 이거 뭐 따라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있어요? 이거 따라 들어오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면 분명히 차익물 또 던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잡으면 의미가 없고 이게 첫 번째 양봉 자리잖아요. 별로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언더로 떨어지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생각하면 20일과 60일 이평 사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97,500원짜리 그 이하 아래쪽에서 공략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 일단 모니터링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참조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제 의학 쪽에서는 이제 유한양행을 갖다 포트폴리오에 넣어놨는데 우리 뭐 늘 하는 게 맨날 그죠. 유한양행, SK바이오팜, 리가캠바이오 뭐 이 정도만 갖고도 그쪽 가지는 포트폴리오 대부분 커버링이 또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 가중에 중간중간 뭐 짬짬이로 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하겠죠. 지금 뭐 이쪽 관련된 쪽에서는 약간 또 다르긴 하겠지만 오거노이드 사이언스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거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아마 8월 20일 가기 전에 모멘텀이 한번 들어올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낮을 때 사야지. 뭐 그런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실적주는 아니잖아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전비전. 이 종목 같은 경우 계속해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양봉 끼는 거 이럴 때 공략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 양봉 자리가 어디 나오겠어요? 여기 어딘가 나오겠죠. 그 자리가 상당히 전 중요한 자리다. 아마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려고 보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대부분 있을 거예요. 이건 기관이 매수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 좀 생각해 주시고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가이던스는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 모멘텀으로 올라온 건 다 털어버리고 내려오게 되면 원점 타격,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매수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물이 차이가 있는 거니까 우리 여기 수익 냈었잖아요. 물론 여기는 버렸습니다만 여기까지 우리가 즐길 수 있었냐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수익 거래 하시는 쪽에서는 여기까지 갈 만한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한 10%에서 한 30% 사이에서 수익이 나오면 대부분 또 수익 실현하면서 나와서 다른 종목들 회전율 높여가면서 가면 되거든요. 매달 일정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적정 목표치를 가지고 그 안에서만 플레이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채널별로 이 스타일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제 채널이 스타일이 상당히 맞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우리가 40대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채널하고 아주 성향이 비슷할 거예요. 왜? 중이용, 중수익에 또 안정적인 매월의 수익률을 또 추구해 나가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이너스페이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눌려 들어와 있어서 좀 답답하실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돈이 없어요. 이 회사가. 돈 없는 건 뭐 다 알잖아요. 근데 발사체 이제 일정을 나와야지 좀 펀딩을 하든가 말든가 할 텐데 발사 일정이 나와야지 주가가 움직여요. 그래서 발사 일정 나올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평단 조절을 하거나 이럴 만한 이유는 별로 없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발사 일정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 뭐 한다? 예, 저도 매일같이 뉴스를 체크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지난주에 나온 뉴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에요. 펀딩을 좀 받아야 되거나 투자를 좀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면서 조금 더 눌렸거든요. 자, 그런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진 않을 것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평단 맞추는 걸 17,000원 이하로 다 맞출 생각은 좀 가지고 있지만 뉴스가 들어와야지 뭐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이제 테크닝도 그랬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안 들어올 때는 3개월, 4개월 동안 잘 안 들어와요, 수급이.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막 기다리고 막 선부 서둘러서 뭐 평단 조절하고 이래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 이것도 어차피 적자 기업인데 모멘텀 플레이 해야 되는데 수급이 들어오는 걸 체크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 다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지나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안 되면 뭐 저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드리겠죠. 자, 이 종목은 포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겠는데 아직은 그럴 때는 아니다. 아직 원래 정상적인 계획이 지금 10월에서 지금 11월 뭐 이 정도 사이에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니까 그 뉴스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해요. 좋을 땐 또 이렇게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너무 늦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LGCLS, 뭐, 여러분들 LGCLS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지금 이제 보호회수도 다 풀렸고, 블록딜도 다 끝났고, 그래서 블록딜 가격도 64,000원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매수 포인트를 좀 체크하고 있어요.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드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금요일이라서 대단히 뭐 주가가 치고 올라갈 거다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전장은 좋다가 오후장은 좀 빠질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런 점 참고해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상승하고 수렴하는 것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4,000원과 7만원 요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데, 일단 비중 20%는 잡아가지고 아래쪽으로 내 하방 열어두고 공략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제가 아마 점심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뭐 매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추후에 드리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을 위해서 진행을 합니다. 현대로템, 요즘 이게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좀 방산주가 고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뭐 한국항공도 대부분이 PER이 30이 넘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과하다 이런 표현을 갖다 받을 만하지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 PER이 지금 20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도 아래쪽으로 눌렸으니까 이제 20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대략 보면 20만 원이 20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정도 느낌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주 중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이 뭐냐라고 하면 현대로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대로템이 최근에 보면 이제 철도 관련된 거에 대해서 약간 뭐라 그러나, 좀 제재를 받았어요. 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네일솔루션이 매출이 엄청나게 크게 차중하는 것도 아니고 3개월이거든요. 그거 생각해 보면 이미 뭐 3개월 정도 수주 안 받는다고 해서 이 회사가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해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가다가 안 가면 아래쪽으로 좀 눌렀다가 올라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장 밸류에이션 낮고 가장 실적이 좋은 종목이 뭐냐라고 하면 현대로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산주 중에 우리 포트폴리오에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얘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나머지 것 다 빨리빨리 수익 실현해내고 그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이고, 눌림 들어오면 우리가 또 평단 조절해가지고 잡아주니까 성급하게 덤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저는 안 그래도 꽤 오래전부터 주가가 차라리 눌려라. 그게 낫겠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또 강하게 또 매수를 해주고 갈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동사에 대한 지금 실적 가이던스는 변함없고요. 목표가도 이제 지금 시기에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낮은 게 23이고, 25고, 제일 높은 건 30이고요. 12개월 포워드로. 그러면 우리가 눌리면 매수해주는 것이 좋겠죠.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이게 뭐 과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수익 날 만한 구간에서 들어와서 좀 제대로 먹고 가겠다 이런 쪽이 더 많은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아주 땡큐하고 이런 평단 조절해주면서 가면 대부분이 또 여러분 답이 나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얘가 뭐 실적이 나빠요, 뭐가 나빠요, 그런 거 없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적 좋은 거 같고 주가 늘리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사실 밸류에이션 제일 높은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PER 35, 36 이 정도는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거든. 나중에 가장 먼저 튀어오를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게 뭘까라고 하면 저는 이 녀석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종목은 저희가 포트폴리오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드리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습니까? 예,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늘 머니케어 스쿨 회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